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레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에게는 아주 아기 사슴같이 귀엽고 똘망똘망한 자식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아들 2아이는 굉장히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알맞는 선천적인 신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메비우스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타고나는데요. 이 질병으로 우리 가족은 많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필연이었는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답니다. 우리 가족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은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이네요. 그것이 무엇인지와 그것 때문에 레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게 될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일련의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레나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독일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만나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애를 하여 드디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평생의 반려자로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죠. 우리는 자식 계획도 결혼 전에 열심히 세웠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나와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 전부터 흥분했고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미샤. 아주 어여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미샤는 선천적으로 표정을 짓지 못하는 메비우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이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표정 좀 못 지으면 어때 싶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태어난 연년생 토니. 그런데 토니 또한 같은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게 아니겠어요? 메비우스 증후군이란 6번째와 7번째 뇌신경에 마비가 생겨서 울거나 웃을 때 가면을 쓴 것 같은 표정을 보이는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6번째 뇌신경은 눈동자를 귀 쪽으로 움직이고 7번째 뇌신경은 얼굴에 표정을 짓는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이런 질병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이런 질병이라니 정말 의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유전성으로 나타나지만 유전과 관련 없게도 선천적으로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우리 부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표정을 지으면 되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부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역경은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학교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일찍부터 학교에 보냈고 저와 남편은 몇 번 학교에 방문해가며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미샤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집 앞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같은 일관된 표정이었습니다. 미샤는 저에게 설명했어요. 학교에서 나르샤라고 이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내 표정이 불쾌해하는 줄 알고 내가 나서기도 전에 나를 피하며 멀리 도망쳤다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미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니는 특유의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생활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한 인상이 세고 학교에서 좀 논다는 무리 중 우두머리랑 어깨를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토니에게 왜 일그러진 얼굴을 짓냐면서 다짜고짜 토니를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토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몇 차례 설명을 하면서 막았지만 그럼에도 토니는 미안한 표정을 절대 지을 수 없이 여전히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안면 근육은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이란 것은 성인보다도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것 같네요.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이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어른들도 정상적인 사회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비언어적인 표현이 필요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증후군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상은 남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베를린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비와 진단비가 유럽은 엄청 비싸서 돈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내어 갔죠. 그런데 정말 의료진들은 무책임하게 그냥 아마 메비우스병?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 보던지 라는 식으로 진료비만 받고 우리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이후로 몇 군데 더 병원을 가봤지만 확실한 진단과 치료법을 들을 제시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마음이 벌써 상처로 가득해서 겉으로는 무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매일 울고 있는 것을 우리 부부는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속으로 나온 아이들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찰나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다니는 중공업 회사에서 서양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곳에 우리 남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녀오며 서양 간의 중공업 기술들을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울적해하니 기분 전환 삼아서라도 해외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깐요. 우리 가족이 가는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서울로 보름 정도 여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의 공기가 새로운 문화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에 정말 적절했어요. 아이들이 동양의 한옥과 한복, 그리고 가야금, 선율 등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미처 몰랐으니깐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업무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못했고 우리 셋이 그곳 경복궁을 방문했죠. 어마무시하게 큰 궁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옛 조선의 임금이 거닐고 머물렀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기분이 오묘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점차적으로 미샤와 토니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경복궁의 풍경을 보고 나자 뭔가 엄청나게 들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갑자기 많아지고 표정은 굳어있지만 감회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자 미샤와 토니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주 약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왈칵 쏟아부었습니다. 미샤, 토니, 방금 너네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었잖아.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때 미샤는 대답했어요. 엄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이 궁전을 보니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속으로 웃음이 지어졌는데 제 입꼬리가 올라갔다고요? 정말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미샤뿐만 아니라 토니도 웃은 것이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의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희귀병이라고 판단한 우리 부부는 그냥 반쯤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와 함께 애들을 데리고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의사들과 다르게 한국 병원의 의사들은 이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잠시 오묘한 표정을 짓더니 이것은 자칫 메비우스 증후군으로 판단하기 쉽상일 수 있는데 약간의 경도 자폐 증세이지 메비우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세요? 병원에 꾸준히 방문하시면 분명 차도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운이 좋게도 회사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 자리 잡아서 지낸 지 벌써 3개월 차가 되어가네요. 지금은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됐고 그에 맞게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요. 한국 의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걸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나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신체를 타고난 미샤와 토니가 한국에 오고 나서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니 완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